네, 지난 이틀 동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살아나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V자 반등이 가로막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악재에 좀 질질 끌려다닌 하루였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삼재입니다. 한자 그대로 세 가지 이제 문제라는 뜻인데요. 유가와 실적 그리고 FOMC에 대한 경계감까지 작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을 악화시킬 만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만한 재료들이 오늘 시장에 많이 산재했습니다. 특히 기업들,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어닝쇼크 종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남은 또 실적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암울한 또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4일 만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1%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지난 이틀간의 상승을 무색해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어두운 분위기로 화요일장이 마감이 되면서 4일 만에 크게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보신다면요. 오늘 188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1871.69포인트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1.15%, 21포인트 이상 급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개장가를 거의 고가로 해서 움직이는 흐름이었고요. 1880선 근방에서 시작이 됐지만 시작보다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오전 중국장 개장할 즈음이겠죠. 10시 한 반 구간 그리고 11시 구간까지 장주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1860선대까지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저가 매수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1870선은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 1870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장의 등락 이어지다가 그대로 마감까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오늘 같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많이 어려울 때마다 투신권이 도와줬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투신권 쪽에서 1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의 매물이 1,300억 원이 나왔고요. 외국인이 어제 1,000억 원대 미만으로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다시 늘어나면서 1,977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이런 장에서 주식을 산 건 개인뿐이었습니다. 3,219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같이 팔았던 쪽이 바로 IT였습니다. IT 섹터에 대해서는 쌍끌이 매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기관 쪽의 움직임이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화학 쪽으로 집중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도 이런 수급 조치들의 지금 시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수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화학 업종이 기관의 매물을 받으면서 2.4% 급락했고요. 이어서 전기전자, 유통과 은행 업종, 제조까지 2%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선방했던 쪽은 어딜까요? 가장 강했던 쪽이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이어서 통신주, 의학까지 이렇게 방어주 컨셉의 종목군들만 오늘 시장에서 약간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운수창고도 다른 쪽에 비해서는 덜 밀린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거의 초토화됐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대차나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그룹주들이 많이 밀리면서 오늘 좀 지수에도 타격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5일선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13만 7천 원권을 기록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2시 구간 넘어서 현대차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실적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일단 신흥국들의 통화 그리고 R&D 쪽으로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아쉬운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대차가 1.09% 하락했고요. 내일 바로도 실적이 나옵니다. 기아차의 주가도 2.08% 하락권의 움직임. 자동차 쪽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안 좋았고요.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보신다면 한국전력입니다. 종목들의 희비를 가르고 있는 그 기준선이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국전력이 4분기 실적 전망은 원래부터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유일하게 이런 장에서도 2%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또 삼성물산이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5% 넘게 급락하면서 지수 자체에도 상당한 좀 부담을 줬다는 점 체크가 되겠고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의 거의 폭락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 주가가 무려 15% 가까운 급락권으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4분기 어닝쇼크도 있었고요. 묻었던 중국에서의 배신이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후장에 LG화학도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 급락권 마감되면서 27만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장에서 좀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세 가지 컨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어주 컨셉의 종목군들이 괜찮았고요. 제약주 그리고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나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약주 전반적인 움직임 보신다면 오늘 장에서 빨간불 들어온 종목이 대웅이 가장 강했네요. 대웅과 대웅지약 함께 움직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진원생명과학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덩치가 좀 큰 종목 가운데선 녹십자가 흐름 좋았네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SK텔레콤도 통신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이었고요. 한사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기도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4분기 좋은 실적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사실업의 주가가 2.2% 오르면서 59,100원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개임주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NC소프트가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버티고 있는데요. 블레이드 솔 모바일을 이제 중국에서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4% 넘는 급등권을 기록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는 흐름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간 상승에 따른 어떤 종목별로의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지만 지수 자체로는 크게 타격이 없었는데요. 오늘 장 좀 밀렸다라기보다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박권으로 마감이 나오고요. 2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678.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평온한 분위기에서의 분봉 차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아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큰 변동성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공통점은 시장이 가장 좋았다는 점이죠. 시작이 가장 좋으면서 개장가를 고점으로 만들고서는 한 10시, 11시 구간에 역시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올라가면서 680선을 중심으로 한 등락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장중에 나왔던 680선 위로는 가지 못했고요. 680선에 대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680선 약간 아랫단에서 그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코스닥을 뒷받침해주고 있던 든든한 세력이었던 외국인 쪽에서의 좀 이탈이 있었는데요. 어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장에서는 158억 원의 매도 우위로 하루 만에 팔자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장 막판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적인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는 366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주체들의 섹터별에 대한 동향입니다. 가치상끌이 매도가 나왔던 쪽이 두 섹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매물을 많이 받았던 쪽이 오늘 IT 하드웨어 업종이었고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일부 좀 차익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락 업종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비금속 광물 업종이 3%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했고요. 이어서 통신 서비스, 운송 장비, 통신 장비와 건설 업종도 2%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업종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올랐던 쪽에서도 탄력이 좋았던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승했던 섹터가 섬유 의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데스 컴바인의 활약으로 15%나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의료 정밀과 디지털 콘텐츠, 출판 매체, 코스닥 IT 쪽도 1% 내외의 상승세를 전개시켰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신다면요.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다 파란불이 들어왔다면은 코스닥에서는 좀 혼조 양상을 나타내면서 그래도 좀 강한 종목들이 간간히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노엔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면에 실적이 안 좋았던 동서의 주가가 파란불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가장 대비되는 두 종목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 실적 안 좋았는데요. 4% 넘게 급락하면서 31,000원 나타내고 있고요. 노엔이 어제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기록이 됩니다. 2% 넘게 추가 상승, 77,000원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고 있고요. 세티리온은 최근에 조금 음봉이 떨어집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1% 가까운 하락이 기록이 됐고요. 전반적인 흐름 보신다면은 밀렸던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어떤 개임주로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더 택틱스죠. 이 신작이 상당히 좀 흥행을 가도를 달리면서 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2% 넘는 추가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개임주들이 좋은 분위기 오늘 장에서 가져갔고요. CJ 오쇼핑은 1.4%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크게 어떤 새 섹터에 대비되는 움직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에서 삼성 SDI나 LG화학을 봤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품주도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바이오에서는 더 가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개임주는 본격적인 시동을 이제 거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표가 달리면서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보시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많이 좀 조정받았는데요. 12% 가까운 급락으로 오늘 장의 종가가 11,100원이 기록이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길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무려 21% 가까운 급락권의 움직임, 내일 장까지 추가적인 어떤 전기차 관련주들의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흐름은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에시소프트, 코스닥에서는 컴투스를 위주로 한 개임주의 강세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도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파티게임즈나 게임빌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W게임즈가 4%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앞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리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가장 최근에 상장이 됐던 ATJ의 흐름이 연일 상당히 좋고요. 인트론바이오도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밀린 종목들도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이 인포피아로 확인이 되면서 7%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선물지수 역시 오늘 장에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30선에서는 많이 멀어지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현재 227포인트를 나타내면서 23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분봉 차트로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뚜렷한 우하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가 최근에는 잘 올라오다가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외국인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오늘 3,000개와 가까운 외국계 쪽에 매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와 함께 선물지수도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3,000개와 가깝게 나오고요.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방어하는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